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주택을 사려는 소비 심리 지수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31.5로 전월보다 11포인트 올랐는데요. 서울 지수가 오르자 수도권 지수도 118.3을 기록하며 덩달아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을 매수해야 맞는 건지 그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전화 문자 바로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를 부동산 투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집값이 지금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마다 잡아라 잡아라고 수십 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해도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거의 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곧 조정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묶이긴 할 텐데 자, 언제 잡아야 할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또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국면이 들이오는 것 같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참석할 만한 자리가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어떤 자리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혼자 내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100시간 특강을 듣고 뭐 10번 상담을 받고 이런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모르면 공부한다고 해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울에 이제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아주 중요해요. 재개발은 적은 돈으로 정말로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울 지역별 또는 금액대별 아파트하고 재개발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본인들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자, 아파트 또는 재개발 빌라 이거를 언제 어디 무엇을 잡을 것인지 가격대별로 역시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나의 딱 맞는 맞춤 상담 1:1 상담 이걸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 2시 이게 내일 2시입니다. 꼭 참여하셔가지고 아파트 재개발 그리고 상담까지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보다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진행되는 저희 고민 상담도 필요하시다면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먼저 이슈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이제 시세를 한번 되짚고 가자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0이 여기에요. 0이 여기인데 이 줄이 0인데 서울은 이렇게 올랐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풀었다 묶어버리니까 쭉 뭐 떨어진 건 아닙니다. 상승폭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더니 5월 와서 그냥 날아가네요. 0.16 여기를 추월했어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0.3을 한참 돌파하지 않을까. 정말 역사적인 급등장세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 빨간 게 많이 뛴 거예요. 이 진한 색깔 서초, 강남, 송파, 성동, 용산, 마포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빨간데 또 재밌는 게 이제 곧 제 생각으로는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 이거 들어보셨죠? 자, 거주를 해야 하는 조정지역
그리고 대출이라든가 청약에 제약을 받는 투기과열 지역 또는 투기 지역. 세 번째, 이건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자, 아예 의무 실거주를 해야 하거나 또는 임대주택 사업을 무조건 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지금 여기 빨간 곳 현재는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있는데 이 한강벨트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아파트와 수익형 양극화. 모든 부동산이 뜨겁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뛰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자, 재개발 빌라. 두 번째 아파트. 그것도 어디? 서울. 여기 보실래요? 자, 집합상가, 특히 상업용 여러분들 수익형 때문에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잡으면 열에 7, 8은 난리 납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공실률이 이렇게 높아요. 거의 10% 이상. 그리고 오피스도 상당히 높아요. 그거에 비해서 공실률이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누가 살려고도 안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보세요. 25년 1월부터 날아가는 거 보세요. 거래량도 많고. 자, 이래서 주거의 대표적인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 왜 이렇게 뜨겁냐? 뜨거운 이유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이 4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간 공급 부족입니다. 특히 서울은 아예 공급이 없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새 아파트가 되는 건데 그린벨트도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다 보니까 절대적 공급 부족. 두 번째, 해외 집값 동조화로 지금 3년째 신고가 찍고 미친 듯이 뛰는데 우리나라는 강남은 좀 먼저 뛰었지만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무섭습니다. 세 번째, 자, 기준금리 인하.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기준금리 인하에다가 통화량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자, 현금 빼고는 다 뛰고 있어요. 4가지 요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2025년 지금 2009년에까지 폭등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좀 빠져서 가더니 지금 여기 보세요. 끝에 동그라미 친 거. 날아가네요. 이렇게. 이게 글로벌이고요. 이번에는 미국 거 볼래요? 자, 똑같아요. 모양이. 역시. 최근 날아간 거 보세요. 이렇게. 정말. 자, 이거 31개 국가 OECD. 평균이 저렇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서울입니다. 서울 보시면 서울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날랐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 날라고 그냥 여기서 조금 주춤하고 강남 3구만 날아가고 있죠. 한강변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국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이게 2021년 꼭지장이에요. 꼭지장. 자, 꼭지장보다 이렇게 지금 최근까지 뛰고 있고 OECD도 뛰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초록색인데 떨어지는 듯 하다가 서울만 좀 올라가는 중입니다. 결국은 올해 내년 보면 미국 OECD보다 우리나라 집값이 더 뛸 가능성이 커요. 주식도 그렇고요. 왜? 들켰기 때문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양극화. 모든 게 다 뛰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지금 급등도 하지만 옛날하고 다른 점은 옛날에는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파상적으로 2020년, 21년에 미친 듯이 뛰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강남 한강변 많이 뛰고 그다음 서울 뛰고 경기도 중심부 위주로만 뛰고 지방은 아예 뛰는 곳이 없어요. 세종만 조금 꿈틀거리고. 자, 여기 보시면 지속 상승. 강남, 용산, 한강변 전국 상위 1%. 퍼센트가 낮을수록 앞으로 미래 전망도 밝아요. 10% 상위 10% 많이 뛴다 이거죠. 그다음에 서울 전체는 상위 20% 정도 들어가죠. 인구의 5분의 1이니까 서울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경기, 인천은 핵심 지역 중심으로 뜁니다. 뭐 분당이나 과천이나 이런데 상위 핵심 지역은 계속 뛰고 있고 대부분 지역도 떨어지진 않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단 지방은 떨어지고 있네요. 자, 지방 60% 인구 감소, 하락, 물가 문제. 수도권 30%, 수도권도 30% 이상은 인구 감소, 공급 확대 때문에 많이 못 가요. 비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형 상가가 됐든 오피스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자, 외곽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아파트 아닌 것들이 위험하다. 한마디로 양극화입니다. 입지의 양극화, 지역별로 핵심 입지만 뛴다. 가격의 양극화, 주로 비싼 것들이 뛴다. 테마의 양극화, 한강이라든가 강남, 용산, GTX 어떤 테마에 묶인 것들이 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집값 판단할 사항,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 솔직히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겨울만 해도 계속 잡으라고 노래 이제 작년부터 계속 잡아라 한 번도 잡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지방만 조심하자고 그랬고 역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측력이 뛰어나서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돌아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또는 사전에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해요. 자, 볼래요? 내 집 마련. 지금은 누가 뭐니 해도 잡으세요.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안 잡는다. 물론 돈이 부족하면 잠깐 멈출 수 있는데 문제는 안 잡다가 좀 빠지면 잡아야 하는데 그때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다고 안 잡고 빠지면 에이 더 빠질 거야 해서 안 잡고 하니까 평생 무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잡아도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잡으세요.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특히 서울 쪽, 수도권 쪽은 잊지 마세요. 갈아타기도 지금 하는 게 맞아요. 내 것이 10% 뛸 때 더 좋은 곳은 20% 뛰는데 당연히 갈아타야죠. 자, 그 다음에 금매 투자. 금매 지금 투자할 때입니다. 서울 경기 중심부 막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잡으세요. 어차피 5년 10년 내다 보면 자, 설령 잠깐 주춤하더라도 지금 잡는 게 싼 거예요. 자녀 이름 합법적으로 잡으세요. 꼭 결혼할 때 집 잡으면 안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 전략. 자, 서울 3기 신도시 분양가 보면서 청약을 해야 하는데 미분양 이런 건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분양은 다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집 잡는 것은 0인데 미분양은 0이 아니에요.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가격은 0에 있는데 실질적 가격은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집 잡는 것보다 미분양 잡는 게 더 훨씬 안 좋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면 안 돼요. 자, 그건 그렇고 청약. 근데 경쟁률이 막 50대 1, 100대 1, 2000대 1 막 이런 거 그걸 왜 기다려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가점이 50점 미만인 사람은 그냥 잡으세요. 집. 60점 이상 이런 분들이나 이제 3기 신도를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이해가셨죠? 특공 점수가 아주 좋은 사람들. 특공 점수도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냥 가점 좋은 사람만 또 못해요. 뭐 특공이 대단한 특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당첨될 정도면 아주 안 좋은 것들 당첨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지 않으면 금매를 잡고 가점이 좋은 사람들만 청약을 기다려라. 금지사항 아무리 궁해도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그다음 두 번째 서울에만 수도권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재개발 빌라. 이 두 가지로만 접근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1억대 재개발 하나를 안내해 줄게요. 끝내주는 곳입니다. 여기 가좌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쪽은 재밌는 게 가좌역이 여기가 서대문구인데 이쪽은 좀 올라가고 그러면 이쪽은 은평구예요. 여기 위치 마포구예요. 자, 지금 여기 성산시형 재건축하고 있는데 성산 모아타운 얘는 확정된 거예요. 확정. 여기도 하나 있어요. 모아타운. 확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성산 가자 역세권이라고 하나 써 있죠. 이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있긴 해요. 여기 연남 가자. 굳이 마포구청까지 온다면 마포 역세권.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동의율이 60% 넘어가는 성산 가자 역세권. 얘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일단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아주 좋죠. 자, 성산시형 옆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신축이 4억대라는 거. 투자 금액은 1억대라는 거. 속도도 빠르고 투룸이.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실질적으로 세대수도 많이 나오고요. 거의 뭐 2000세대 가까이 나오네요. 지하 5층, 35층 정도로 높이로 가고. 자, 이제 10년 후에 많이 뛸 곳들을 추첨해달라.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방향 잡을 거예요. 자, 제가 그랬죠. 주로 어디를 아파트를 잡을까요? 가장 유력한 평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자, 이 순서 빨간색 있는 거 있죠. 여기에 가까운 곳을 잡으라고 노래 불렀고, 자, 한강에서 먼 곳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자, 1번이 압구정이에요. 예상 시세. 2번은 한남뉴타운이에요. 3등이 성수입니다. 4등이 지금 100억을 찍은 반포예요. 4등밖에 못 가요. 그러면 압구정이 얼마 갈지 알겠죠. 여기 이 사각형 4등까지 있고 5번이 뭐 서빙구 이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치 이런 데가 11등으로 10년 후에 밀릴 것 같고요. 잠실이 역전시킬 겁니다. 10등으로 한강 라인이라. 그리고 자양동도 12등. 자, 오른쪽 보면 용산도 13등으로 상당히 거의 40억 정도로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여의도는 한 6등 정도. 역시 여의도 값을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이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18위까지 가는 곳들은 3, 40억 마지노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억 이내로 여러분들이 나 돈 1억,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갭 투자로는 아쉽지만 서울의 외곽 10평대 400세대 이상을 좀 잡아야 돼요. 세대수 용적률 높더라도. 그리고 1기 신도시의 3번 중동 일산에 1억대, 2억까지 잡을 수 있는 전세 끼고 잡을 수 있는 물건들 괜찮은 것들 많아요. 3기 신도시는 소형 평형 분양을 받는 건데 역시 가점이 높아야 하고 서울 재개발 빌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별표 좀 쳐놓을게요. 자, 그렇게 이거 많이 간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속도 늦는 거 잡으면 안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속도 늦는 것들이니까. 서울 구역 지정이 중요하죠. 이거 앞둔 빌라가 좋아요. 그것도 신축이. 자, 이제 서울 역세권 신속통합 모아타운 이런 것들 웬만하면 1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죠. 이거는 한 사람들만 하세요. 우량 주식 요즘 주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전자, 현대차든 방산주 이처럼 중요한 것만. 아니면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 얘는 코스피 따라가잖아요. 마지막으로 ETF는 좀 경험 있는 사람들. 즉 주식은 안 해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경험 있는 사람들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아파트 시세를 그래프로 만나보니까 급등장이 이제 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은 가뜩이나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에 더욱 불이 붙지 않을지 또 걱정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자리에서 깊고 넓게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일시와 장소, 주제도 나가고 있거든요. 6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죠. 상담, 시청자 고민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한번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안에도 궁금하신 부분 생각나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박수TV 잘 보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포구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네, 합정동하고 상수동 모아타운하고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셨던 성산동 역세권하고 공덕역 보화동 마포역 재개발 이런 곳 중에서 고민이 되거든요. 네. 금액대는 다른데 이왕이면 구역 지정이 다가오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신축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마포 쪽 위주로 쭉 라인을 따라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진행되는 이제 재개발 쪽에서 주택수 이왕이면 좀 미포함되는 신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고요. 지역은 이 중에 어디가 나을지 저희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 반가워요. 자, 우리가 네, 재개발을 볼 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네. 주변의 시세입니다. 주변 시세가 비싸다고 해서 얘가 꼭 비싼 게 아니거든요. 빌라 가격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왕이면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주변 시세 높은 곳으로 가세요. 두 번째, 자, 노후도 들어보셨죠? 네. 노후도 이제 60% 이상, 70% 그래야만이 재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은 속도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 다세대 비율입니다. 빌라 네. 있죠? 네. 단독 다가구 상가가 많은 곳은 피하고 다세대 네. 비율이 많은 곳 이거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좋냐? 제 생각에 60% 이상 되면 양호합니다. 다세대가 이해가셨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포를 한 번으로 딱 충족시킬 수 있는 곳들인데 먼저 제일 위쪽부터 그냥 할게요. 그래 보니까 가자역 여기 얘기하셨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좀 한 번 더 여기 워낙 좋은 곳이라서
했는데 이쪽 북쪽은 서대문이고 여기는 은평구고 수색 진상뉴타운 아시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포구에 들어가요. 마포.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성산시형이 있어요. 성산시형. 시형이 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곳 여기 동그라미 여기 이렇게. 자. 이게 여기 얘는 3차고 얘는 모아타운 2차예요. 얘들은 이미 구역 지정이 됐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재개발을 잡더라도 근처에 구역 지정이 되면 얘도 될 확률이 높다, 낮다? 높아요. 높아요. 그렇죠. 왜? 네, 네. 보통 같은 구역에서는 빌라 비율이 비슷해요. 네. 그럼 얘가 됐다는 것은 얘도 거의 뭐 여기에요. 지금 색깔 칠해줄게요. 이겁니다. 이름은 가자역 성산 중동 역세권이에요. 가자 네. 역세권의 성산 중동.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여기가 뭐 있냐면 이제 연남동 있죠. 네. 그다음에 왼쪽 밑에는 뭐 마포구청인데 얘들은 속도가 약간 늦어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서 가자역하고 붙어 있는 얘를 추천하고요. 얘는 또 장점이 여기 바로 눈앞에 자 부천 대장동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홍대 입구부터 그래서 이게 성산역이 여기 생겨요. 성산역이 호재가 있네요. 더군다나 또 주변이 성산시형이 한강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치고 갈 거예요. 얘는 장점이 1번. 첫 번째 속도가 빠르다. 거의 조금만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내에 구역 지정도 가능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고 두 번째. 자, 여기는 가격이 1억대입니다. 1억대로 투룸을 잡는다. 어우, 정말 속도도 빠른데. 세 번째, 입지가 그렇다고 나쁜 곳이 아니에요. 마포구의 성산동이 한강 라인. 자, 한강이 얘는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가깝습니다. 자, 입지가 아주 훌륭하고 이 세 가지를 갖췄다면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투자 금액이 1억대인 분 관심 갖고 이거 A네요. 자, A는 이렇게 할게요. A 해놓고 여기는 성산이라고 쓸게요. 그냥. 두 번째 질문 주신 곳이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 합정역 맞죠? 네. 네, 그래요. 자, 합정역은 여기예요. 합정역인데 합정역이 W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2호선하고 이렇게 6호선하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모 정말로 색깔 칠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좀 가까워요. 한강에 거의 바짝 붙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피해가야지만 그래도 한강 라인을 바라보는 건 맞고요. 그 옆이 상수역이에요. 아시나요? 신수역. 네. 그렇죠. 이제 상수역. 그래서 여기 상수.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얘를 B로 할게요. B는 그냥 합정. C는 상수. 그런데 얘가 지금 좀 속도가 좀 늦어요. 위치는 정말 좋죠. 한강 이렇게 그냥 바라보니까. 근데 여기는 좀 다세대 비율도 약간 낮은 편이고 속도가 늦어서 막연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이 안 되네요. 그다음 마지막 공덕 쪽. 여기 공덕역하고 마포역이 있어요. 공덕역 밑에 있는 이런 모양의 이것도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공덕도화 역세권이에요. 명칭이 공덕도화 역세권. 그다음에 여기 마포역이라고 있어요. 마포 바로 위에 이 모양으로 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모양이. 얘 2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공덕도화가 한 1600세대. 얘는 한 1400세대. 마포역은 세대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공덕역 60% 넘어갔고요. 마포역은 거의 이제 구역 지정 전후예요. 네. 일부는 한강도 보여요. 일부가 보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대신에 얘들은 금액대가 2억 5천부터 3억대가 많아요. 신축 빌라 기준으로 이해가셨나요? 네. 가격 차이가 좀 나네요. 그럼 얘를 C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덕, 그다음 마포, 얘는 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A, B, C 순서대로 나눠보자. 얘는 볼 것도 없이 가성비 높은 성산을 높게 치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C입니다. 얘들은 금액이 이제 여러분들 3억 가까이 드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그리고 1억대이신 분은 뭐 얘보다 더 빠르고 금액도 저렴한 이쪽을 하세요. 그런데 얘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 10년, 20년 무돈을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덕 마지막으로 B
합정, 상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요. 제 말이 뭐 모든 거 다 맞지는 않는데 속도 무시 못해요. 네, 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한번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식 지역을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다세대 비율은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성산 쪽을 1순위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결정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 네. 3년 전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빨리 매입하라고 해서 매입했는데 정말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봉천동 두산 아파트와 관악 프루지오, 남과자동 현대와 레미안 클라시스, 전농동 전농 SK와 청량리 한신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괜찮을까요? 네. 모두 25평입니다. 네. 25평이 요즘 이제 국평이라고 불리는 평수죠. 자, 25평 아파트를 지금 5곳의 지역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가 더 나을지 또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도와주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너무 집값이 비싼데 그래도 비교적 소박한 지금 한 자리 숫자의 가격대를 질문하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굳이 가리기 전에 다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곳 어디로 가도 다 좋다고요. 네. 그래도 이제 한번 골라보면 여기 지금 봉천역이에요. 봉천역, 봉천동이잖아요. 여기 전체가 신림동하고 같이 네. 있는데 여기는 서울대 입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봉천 두산은 뭐 1, 2단지가 있긴 하지만 이겁니다. 정말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네. 두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유양, 근데 두산은 좀 비싸요. 지금 매물이 9.5억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요. 관악 푸르지오 이겁니다. 관악 푸르지오가 관프라고 할게요. 여기 진짜 아파트 많아요. 다 1000에서 2000세대 이상이에요. 하나가 우성도 있습니다. 관우라고 할게요. 관우. 그 다음에 동화도 있습니다. 자, 동화. 그 다음에 드림타운 있습니다. 관드라고 할게요. 관드. 그 다음에 관악 벽산 있습니다. 벽산도 1, 2차가 있어요. 벽산 1, 2.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다 있는데 얘들은 9.5지만 얘는 한 8에서 9억 사이가 많아요. 이해 갔나요? 네. 25평이 8억, 9억까지 갑니다. 예전에 2년 전에 비한다면 얘들도 1억 이상은 뛰었죠. 1억에서 1억 5천. 네. 자, 그러면 근데 얘들이 단점이 지금 이게 전철역인데 전철에서 좀 멀죠. 네. 위에서도 이렇게 가는데 좀 멀어요. 생각보다.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서부선이라고 들어오고 있어요. 서부선 이렇게 들어와요. 자, 관악 벽산 블루밍하고 관악 드림타운 사이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쓰냐? 관악 우성 있죠. 관악 푸르지오 있죠. 지금 질문 주셨잖아요. 네. 여기까지 왔다가 서울대 입구로 빠져요. 이렇게. 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이게 서부선인데 경전철 다 연결됐죠. 네. 상당히 좋네요. 일단 질문 주신 곳은 두 곳이에요. 두산하고 관악 푸르지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좋고 이 두 개가 특히 좋은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남가자동 현대 여기는 꽤 많이 했던 곳인데 그래 한번 그쪽으로 여행을 바로 떠나볼까요? 남가자 현대. 자, 여기 보시면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가자 현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자역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가자역이에요. 가자역. 자, 아까 여기에서 제가 이 밑에 저것도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네. 재개발도 여기는 이제 디지털 DMC예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자, 이 여기인데 이 사이에 있는 여기를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그래요. 이 가재울 뉴타운이 다 새 아파트로 돼 있거든요.
남가자동 이쪽은 북가자동 그러는데 새 아파트 사이에 헌 아파트가 껴 있어요. 바로 이게 남가자 현대예요. 네. 남가자 현대고 또 지금 질문 주신 이게 레미안 클라시스예요. 이름으로 봐서는 새 아파트 같은데 둘 다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 여기에서는 뭐 그래도 현대는 어느 정도 가깝고 얘는 좀 떨어지는 있지만 금액대가 아까 저쪽보다 조금 더 싸요. 대략 네. 한 7.5에서 8.5 정도 해가지고 한 5천에서 1억이 싸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네. 여기가 나을 건지 이 새 아파트에 묻혀 있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군데. 지금 보니까 그 청량리 쪽, 전농동 쪽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청량리 전농동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갈게요. 자, 여기 이전을 했습니다. 자, 청량리 전농동의 아파트까지 왔는데 이게 청량리 역이에요. 지금 청량리에 전철이 몇 개 지나간 줄 아세요? 14개나 지나요. 14개. 근데 이제 전농 SK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여기에요. 네. 전농 SK 구축이에요. SK 물론 옆에 우성도 있어요. 전농.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청량리역에 얘가 미주인데 그 유명한 미주인데 미주 위에 한신이 여기가 한신이에요. 한신. 한신은 그래도 여기에서 멀진 않죠. 네. 이게 회기역인데 회기역과 청량리역의 중간 정도 돼요. 전농 SK는 약간 떨어진 편이고요. 그래도 이 두 개 지금 질문을 전농동, 전농 SK, 청량리 한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 얘들은 금액대가 한 7.5에서 역시 8.5. 예. 가자동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봐야 어느 걸 잡는 게 조금 더 나은지를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왼쪽부터 우리 아까 지금 마프 이게 가자 있죠. 여기 동그라미 쳐서 이게 A. 자, 가자 여기 있는데 북가자동, 남가자동입니다. 여기 현대하고 레미안 두 개였어요. 이걸 얘들의 장점은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다. 그렇죠? 새 아파트 주변. 얘가 새 아파트는 아니에요. 주변이고 대단지가 몰려 있어요. 두 번째 아주 대단지. 정말 큰 단지들이고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관악구 보면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B라고 할게요. B. 자, 관악 봉천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 봉천동에 두산하고 푸르지오. 네. 자, 얘들의 장점은 1번. 자, 신규 전철이 들어오죠. 전철이 들어오는 대단지. 하나 더 한다면 얘는 어디에 가깝냐? 서초에 가까워요. 즉 강남에 가깝다. 됐나요? 네. 네. 강남 인접이 엄청 중요해요. 예전에는 관악구가 순위가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순위가 치고 올라와요. 왜 치고 올라올까요? 맞춰보세요. 강남하고 가깝고. 오, 그래요. 이제 입지가 네. 강남하고 붙은 곳들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C 한번 볼까요, 이제? 네. 지금 말했던 여기 청량리역입니다. 이게 C. 여기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아무튼 청량리 또는 전농동. 자, 여기 금방 봤던 SK. 그 다음에 한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얘 장점이 있죠. 14개 전철역이 지나가요. 엄청나게 교통 끝내주네요. 물론 여기서 약간 떨어져는 있지만 전철역의 교통이 아주 훌륭한 곳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량리가 상대적으로 입지 상승하고 있어요. 입지 상승, 동대문구가. 자,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했을 때 누가 그래도 가장 우위 같아요? B요. 오, 그래요. 바로 B입니다. 이거는 가격대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이거 뭐 지금 올라가는 추세도 그렇고 압도적이진 않아요. 다 좋아요. 네. 다 좋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는 서민 아파트로 추천할 만한 곳들이에요. 그 다음에 B가 제일 좋은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A입니다. 그리고 C입니다. 청량리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가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자,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의 주신 곳 중에 이제 위치가 강남에 좀 인접을 하고요. 교통 호재 기다리고 있는 곳 관악구를 1순위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비교 분석해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네. 저기, 강남에 예, 경남하고 현대 1차, 우성 3차 신통 기획, 이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또 일원동에 우성 7차라고 있어요.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송파구에 장미 1차, 1, 2차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 궁금해서 상담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일원동과 또 개포 그리고 송파 쪽에 어디를 투자하는 게 가장 괜찮을까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자, 이 중에서 예, 어디를 잡을 것인지. 예, 근데 금액대가 여기도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예, 알아요. 예, 전반적으로 치솟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큰 걸 먼저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대청역이잖아요, 선생님. 예, 대청요. 자, 우리 시청자분 대청역인데, 예. 자 여기에 개포 우성 7차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 우선 아, 7차. 초역세권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우성 7차.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예, 예. 이 색깔 칠한 건 뭐냐면 재개발입니다. 예, 여기가 구역이 몇 군데 있는데 어떤 곳은 늦고 해지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빠르고 그래요. 이게 다 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얼추 1000세대는 훨씬 넘고 이제 대충 봐도 크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아타운하고 이 개포 우성 7차를 1+1로 한다. 예. 우선 7차를 우선 당연하죠. 이거 할까 말까죠. 얘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이 하든 얘 혼자만 하든 얘도 지금 30억 정도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일단 또 다른 거 본 다음에 또 결정을 할게요. 위치 좋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도곡동에 좀 가까워요. 예. 그 양재천 건너편에 예. 그렇죠. 매봉역하고 도곡역 있는 자 여기도 유명한 곳인데 예. 자 보니까 이거 지금 매봉역 여기 도곡역이네요. 여기 예. 도곡 렉스리예요. 그 유명한. 예. 그리고 타워팰리스 있죠. 예. 이게 타워팰리스 앞에요. 예, 예. 앞에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양재천이 흘러가는데 양재천 건너편 바로 이 동그라미 친 곳이 예. 자, 세 개가 합해진 거예요. 경남. 예. 그다음에 현대 1차. 예. 그다음에 우성 3차. 이 세 예. 가지가 예. 세대 수가 각각 다른 이 세 개. 물론 경남이 제일 많지만 예.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재건축 들어가는 거죠. 예. 오, 좋네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얘도 지금 비싸요. 싸지 않아요. 예. 통합으로 가는 건 참 좋은데 양재천의 이쪽은 좀 개포동하고 양재동의 집값이 아까 그쪽 대청 그 대치동에 가까운 그쪽하고는 가격차가 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이 한강 이쪽에 도곡동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이 두 개 저는 아니 강남은 다 좋아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하셨는데 이 한강 쪽으로 이제 넘어오지만 잠실 쪽이네요. 예. 잠실. 1차. 그렇죠. 1차. 자 여기 잠실에 장미 1, 2차. 자 어차피 1차, 2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정말 입지 좋죠. 예. 장미 1, 2차. 예. 자 그다음에 그 위쪽에 이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 여기가 올림픽 선수촌이에요. 예. 올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제가 여러 번 추천을 했어요. 지금 한강의 거품이 어느 정도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10년, 20년까지 내다 보면 한강의 거품은 종아리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지금 가슴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왜냐? 이걸 생각하세요. 10년 전의 한강과 지금의 한강이 완전 다르나요? 풍경이 거의 비슷하나요? 풍경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집값만 달라졌죠? 근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천지개벽입니다. 이제
높은 빌딩들이 막 들어설 거고 지하로 전철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아마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지하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공원이 되게 되면 이건 볼 곳 없어요. 한강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세 곳을 지금 질문하셨는데, 자, 또 따로 질문한 건 없죠?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서 고민이 지금 많이 되는 거잖아요. 명쾌하게 제시를 할게요. 자, 여기 대청역 있는 얘를 A로 할게요. 우성 7차.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도곡역 있는데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치인데 여기를 이제 세 곳이 합해진 거잖아요. 예. 이제 경남 플러스 알파예요. 자, 이걸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C가 여기입니다. 자, 잠실나루 여기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여기가 장미 1, 2, 3차 세 개가 있어요. 3차는 뭐 세대수가 적고. 근데 가격대는 약간 달라요. 얘들은 30억 좀 약간 아래쪽이거나 뭐 그런데 얘는 32억 이렇게 가요. 한강이라서. 그리고 여기 참 굳이 따지면 올림픽 선수촌도 있는데 얘는 한 27억에서 29억 사이예요. 원래 올림픽 선수촌하고 장미 1, 2, 3차하고 가격이 비슷했어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하고 가격이 비슷했는데 불과 3년 만에 5억이 벌어졌어요. 와. 왜? 한강이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지나면 더 벌어질까요? 좁혀질까요? 더 버리겠는데요. 그렇죠. 훨씬 벌어지죠. 그거는 개포하고 반포를 보면 알아요. 여기 쫙 봐봐요. 이게 선생님 지금 이제 시청자분의 돈에 맞게끔 지금 고르는 곳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약간 장미가 예전에는 장미가 예전에는 더 쌌었는데 한강이 뛰면서 조금 더 올라왔는데 자, 이거는 뻔합니다. 각각 장단점은 있지만 볼 것도 없이 얘를 C로 잡으면 얘는 D로 잡을게요. 자, C 신천동의 장미입니다. 됐나요? 1차든 2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한강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이건 정말로 갈등을 할 문제지만 A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대치동 강남의 어떤 좀 의미를 더 띄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자, 우성 7. 그 다음에 B 경남. 얘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자, 지금 A하고 B는 비슷해요. 큰 차이 안 나요. 여기에서 신속통합이든 모아타운이든 재개발 잡는 것은 그냥 알파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좀 주력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돈을 또 더 얹어갖고 더 좋은 걸 잡던가. 이해 가셨나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D 올선. 한마디로 여기는 이렇게 잠실동, 신천동 밑으로 있는 곳들은 잡으면 안 돼요. 송파는. 그럼 가지고 있으면 팔아서 갈아타야 돼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헷갈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 위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못 가잖아요. 밑으로 또 갈아탄다? 이거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럼 답변 됐나요? 답변 됐죠?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만족하시다니 좋네요. 자,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신 곳 중에 이제 송파, 잠실의 장미 아파트를 좀 가장 1순위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떤 궁금증 풀어볼까요? 예, 투자로 30평 아파트 보고 있는데요. 네. 신축 신갈동 레미안 ST형과 보람의 SK, 네. 명인동 레미안 솔베뉴하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 중 어느 것이 좋은가 해서요. 네, 지금 총 4곳을 보고 계시네요. 아파트를 어디가 가장 나을지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디 보자. 지금 우선 신길동이요. 여기에 영등포 있죠. 네. 자, 보라매역, 신풍역 쭉 있고 한데 영등포역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라고 그래요. 네.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인데 여기 신풍역, 보라매역 있는데 여기가 여기 가까운 바로 ST 그다음에 SK 보라매 SK가 여기 있어요.
둘 다 여기 가까워요. 그 뉴타운이 규모가 커요. 그 위쪽으로 영등포역이 있고요. 신도림역이 있어요. 신도림역. 참고로 여기는 신풍역이 있고 보라매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지금 명일동. 명일동 그래요. 자 여기 지금 명일역이 있는데 여기 명일역이 있는데 여기 명일동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새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솔베뉴거든요. 레미안 네. 레미안 솔베뉴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얘가 고레힐이라고 해요. 레미안 고더 힐스테이트 네. 고레힐. 여기는 지금 5호선 라인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 B는 명일이라고 할게요. 명일. 여기는 A는 신길이라고 할게요. 또 질문 더 없나요? 구축 옥수동 삼성은 어떤가요? 어디요? 구축 옥수동 삼성. 아 오래된 거 옥수동 삼성. 네, 네, 30평대. 옥수 삼성은 뭐 여기 지금 이 정도 C 옥수 삼성 좋습니다. C 정리. 얘는 좀 완전 한강은 아니고 약간 이제 한강이 환하게 보일 정도 거리기는 해요. 그 밑에 옥수 사이트가 있으니까. 자 여기가 가격대가 약간 다르긴 해요. 여기는 15억에서 30평대 기준으로 한 18억까지 새 아파트. 영등포라서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밀립니다. 그렇지만 뉴타운으로서 전망은 있어요. 그 다음에 B 여기는 그래요. 가격대가 대략 6에서 18억 정도 돼요. 얘는 20억이 넘어가요. 20억 정도. 그 옆에 극동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옥수 얘들은 좀 싼 것까지 고른다면 16에서 20억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 세 가지. 자, 답은 C 옥수. 이건 구축을 잡아도 여기가 좋아요. 이건 이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명일. 자, B의 명일. 명일이 강남 접근성이 훨씬 나아요. 자, 영등포보다는 강동구가 아직은 우위예요. C가 이제 A 신길. 자, 이해 되셨나요? 네. 구축이지만 이거 옥수 삼성 돈 든 다음에 저쪽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질문 준 것 중에서 내가 순위를 먹이면 무조건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다 좋아요. 지금 좋은 것들만 질문을 요즘은 잘하셔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거기서 순서는 여기서는 C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B, A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수동 쪽을 1순위로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상담은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설명 바로 소장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집값이 어디가 많이 뛰고 어디는 좀 덜 뛰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데이터 중심으로 가는데 거의 맞아요. 제가 점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즉 한강 라인 또 강남이나 강북의 한강하고 접목된 곳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도 뛰고 있고 뭔가는 해야겠고 정말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무주택자분들. 또 유주택자분들도 뛴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울의 어떤 아파트 어떤 재개발을 잡아요. 정말 재개발 왕이라고 했어요. 재개발은. 놓치면 안 돼요. 재개발. 자녀들한테 사줘야 돼요. 자, 재개발 투자처.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로 갈아탈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 특강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1대1 상담 제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